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세 속에서 소폭 밀리면서 2,481포인트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1%대 올랐었죠. 이 같은 대형 IT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그 밖에 시쪽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특히나 포스코 등 철강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었습니다. 중국이 내년부터 철강 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국내 철강주에 반영이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0.17% 내려 77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오늘을 포함해서 올해 주식시장 거래일수로 7거래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추천주 공개해드릴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 장 개장을 10분 앞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개장 전에 종목 듣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보이셨습니까? 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추천드리고 나서 한 100원, 200원 정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일 종가가 이제 12,150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선제적인 구조 조정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올해 예상치보다 지금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작년에 매출 7조 원에 영업이익 7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매출은 5조 7천억을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76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신규 수주 부분이 지금 바로 당장에,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선수금 유입 효과만 내년 초에 1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것만 한 4,300억 정도는 기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지금 올해 수주액만 한 5조 5천억 이상 지금 달성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선수금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마일스톤 유입에 의해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선제적 구조조정은 이제 사실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었는데 사실 2015년도에 1조 4,500억 정도의 이제 대규모 적자,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었죠.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었던 것은 이제 인력 구조조정이 가장 컸었는데, 가장 피크 때는 한 8,700명에서 지금 한 5,500명 정도로 약 20% 정도가 이제 이상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낮고, 또 최근에는 이제 국제 유가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정유 플랜트의 신규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외국인 기관 좀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기관에서 특히 연기금이 22만 주, 투신이 15만 주 매도를 해주면서 좀 주가를 좀 끌어내렸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9월 달부터 3개월간 수급 누적을 보면은 외국인이 약 1,29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은 570만 주 정도 매수, 개인만 1,820만 주 정도 매도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가격은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추천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매수할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사람도 주식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적중률 높은 투자 이지훈.
예, 오늘 추천주 주심은 물론이고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장 개장을 한 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또 향후에 더 오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지금 사봐도 좋을 텐데 두 분의 의견을 들을 거고요. 먼저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무더기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유가 좀 있었죠.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예, 접근이 쉽지 않겠죠.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송동현 팀장님. 네. 예. 우선은 요즘에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가 한국에서 굉장히 들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된 그러니까 관련된 주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관련된 주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거래소 관련된 주들은 사실 조금 수익성 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 이익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다른 이제 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보안 사업이 연결이 돼 있는 아직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결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대를 받고 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다소 조금 접근하는 게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정리를 하면 가상화폐에 관련된 거래소, 즉 거래소와 관련된 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자회사 개념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회사들은 좀 조정이 오면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배드 의견을 드렸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는 매매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텐인가요? 비덴트인가요? 예. 비덴트라는 뭐 종목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일단은 그 관련된 종목들 한 2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종목들은 그 종목들은 어제도 상한가를 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당장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종목들은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한데 우선 다른 관련된 주식들은 아마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되었건 투자에 유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어제 일제히 무더기 상한가까지 올라가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5.6% 하락이었는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 1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이 같은 낙폭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부정적이신데요. 이지훈 팀장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1조 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11% 정도의 지분 희석 효과로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은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드렸고요. 더 떨어질 수 있겠다? 네, 물론이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성공적인 임수 합병을 한다라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의 목적은 이제 모바일 중심의 게임, 웹툰, 음악, 동영상 등의 이제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회사 관련한 이제 국내 기업 기술 투자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서 연구 개발과 투자 비용 확대로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거래를 통한 수익 실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좀 국내 원주를 팔게 된다라면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놓고 있고요. 앞으로 10% 정도 좀 조정은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산다면 조정이 끝난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펄어비스인데 코스닥 시총 7위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입니다. 펄어비스 어제 주가 7% 올랐고요. 이 거래일 만에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한 거였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게임주죠? 예, 이번에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굿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송동인 팀장님. 일단은 주가가 뭐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사실 제가 게임주는 솔직히 잘 알지를 못하면 게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펄어비스의 어떤 검은사원 모바일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차트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 자체가 새로운 어떤 성장주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펄어비스가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온 만큼 그만큼의 어떤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은 좀 더 저정이 오면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2월 19일 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장중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총 상위주들 오늘 그래도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띕니다. 어제 나란히 1% 이상 올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도 추가적인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1% 남짓 오르면서 258만 4천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2% 가까이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오늘도 2% 가까이 오릅니다. 7만 8,400원 주가 회복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지면서 어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었고 어제 포스코는 2% 하락이었죠. 오늘은 1% 반등 주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어제 2% 가까이 올랐던 네이버의 주가도 0.3% 더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밖에 LG화학의 주가도 강밥 출발이고요. 반면에 KB금융이 0.8% 조정받고 있고 삼성생명의 주가도 0.8% 하락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의 흐름이 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지요. 코스피는 0.23% 상승한 2,487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1% 소폭 밀리면서 770선 내주고 769선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으로 함께 가보시면 일단은 1위부터 4위 종목이 일제히 약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1%대 더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 눈에 띕니다. 어제 3.4% 올랐었던 CJ E&M의 주가 오늘 소폭 밀려가고 있고요. 이 거래일 만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저희가 펄어비스의 주가 흐름을 분석해드렸었는데 오늘 0.5%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메디톡스의 주가가 1.6% 오르고 있고요. 휴젤 역시 2% 오르면서 50만 원 주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좀 봐드렸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가질 텐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릴 겁니다. 10종목씩 있으시고요. 추천주 보기에 앞서서 두 분의 종목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10월 19일에 주셨던 코오롱 인더이고요. 지금 18%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 거고요. 다음으로 이지훈 팀장의 종목도 있죠. 11월 2일에 주셨던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가 지금 10% 이상 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송정인 팀장님의 코오롱 인더부터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사업부 자체가 일단은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그리고 등산복 이렇게 만드는 사업부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이제 CI 필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전반적으로 코오롱 인더의 4분기 실적은 계절적 수요로 인해서 상당 좋은 편입니다. 지금 또 평창 올림픽 테마와 맞물리면서 롱패딩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러한 부분도 코오롱 인더의 어떤 매출 확대에 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성장 모멘텀은 내년도부터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이제 핸드폰이 이제 출시가 될 건데, 그에 관련해서 CPI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장착하는 필름인데, 이 부분이 코오롱 인더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건데, 지금 그 수요에 맞춰서 생산 공장을 좀 더 지었고, 그에 대해서 생산 확대가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향후에 수요를 예측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좀 더 이 코오롱 인더의 어떤 주가는 좀 더 IT 쪽에서 영향을 좀 받을 확률이 높다. 내년에는 IT 주식이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가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고점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신고점을 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오롱 인더가 18%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어서 리뷰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지훈 팀장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인데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팀장님. 네, 이제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 오늘도 제가 또 포트에 신규로 또 다시 한번 편성을 해서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들이 좀 그동안 한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죠. 하지만 내년엔 신규 게임들이 좀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신작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욱더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형 게임사 중 하나인 넷마블 게임즈의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11월 달에 출시한 테라 M이 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대형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코스피 200의 유동주식 비율 변경에 따른 수급 이슈에 따라서 지금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는 좀 지속적으로 다시 안정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추후에 왜 앞으로 좀 더 이 해당 종목을 바라봐야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게임즈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추천 포인트 듣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할 거고요. 송도현 팀장의 12종목부터 지금 함께 살펴주시죠. 네, 일단 12종목은 이제 네오팜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네오팜은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자,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어제 급등이 있었죠. 네, 일단은 왜 중요한 포인트냐. 자, 차트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봉이 거래량이 굉장히 언제냐면 이 시점이 자,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 그리고 12월 21일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자주 거래량이 이렇게 봉보다 이게 차트의 봉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력의 큰 하나의 매직 과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많으면 주가가 우상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온 것이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어제 거래량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네오팜을 포트 일부에 지금부터라도 담아두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어떤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왔죠. 그래서 그리고 리커창 총리도 한중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한 만큼 사드 이슈는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중국과의 어떤 사업에 대한 교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네오팜은 일단 킹킹그룹과의 유통 물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직 초도 물량 자체가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제 예상에는 이번 것을 계기로 조만간 이쯤 거래량과 이렇게 봤을 때는 조만간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 쪽 물량이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 잡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잡힌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가는 4만 원 이상을 안착할 확률이 높고 그 이상으로 주가가 나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의 어떤 성장만으로도 4분기에 어떤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펀더멘탈적으로. 근데 중국에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주가의 어떤 상승 속도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오팜을 지금 시점부터 좀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이노텍 볼게요. 자, 어제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 중에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IT주들도 조금 상승을 오늘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받았는데요. 역시 LG이노텍 지금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LG이노텍은 굉장히 호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호재가 많은데 굉장히 저평가가 완전히 눌려있다,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선은 이제 아이폰 X에 대한 3D 센싱 공급이 이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이폰 X가 지금 조금씩 단기적으로 품질 이슈라든지 생각보다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처음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폰에 대한 수요 자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 내년도가 되면 이제 원래는 $999로 아이폰 X를 출시했는데 $650 수준의 어떤 아이폰 X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가격 자체가 좀 낮아져서 마진율 자체는 줄어들지만 그렇지만 판매량 자체는 다시 한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인터플렉스 사태가 있은 것처럼 연성 FPCB에 대한 어떤 공급 물량 자체가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쪽으로 생산이 안정된 LG이노텍 쪽으로 물량이 좀 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카메라 쪽은 LG이노텍이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X의 3D 센싱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전면 그리고 후면 카메라든지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LG이노텍에서 다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물량까지도 LG이노텍이 이제 곧 확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쌀 때 이런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쌀 때 매수해 놓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넥신입니다. 자, 제넥신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가 그나마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좀 안정적이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XH910 소아환자 투여가 모두 완료된 점, 임상 이상이 성공적이라는 점, 그리고 하이로퀸의 혁신적 항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한 어떤 유럽 이상 시험, 이렇듯 제넥신의 어떤 파이프라인 자체가 임상에 대부분 승리된 경우도 많고, 그리고 판매율 자체도 좀 다른 바이오 회사보다는 좀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넥신을 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는 지금 어떤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도 이제 전기차 중에서 이제 2차 소재의 어떤 모멘텀이 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는 17년도에 캐파 증설을 마친 상황이고, 그에 따라 18년도에 이제 증설 효과가 나타날 시점이다. 그리고 전동 공구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뭐 다이슨에 대한 청소기라든지, 그리고 전기차에서도 어떤 전동 모터에 대한 사용, 그리고 전기차 물질 중에서 NCA 물질도 처음에 이제는 SK이노베이션과 협력을 해서 전기차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본격적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에코프로를 접근하시고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매도가는 한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32,000원 수준으로 일단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하나도 조금씩 지금 모멘텀이 붙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주가가 차트를 먼저 보시면 거래량이 현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언제냐면 한 4일 전 12월 13일부터 거래량이 하단에서 터지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배당률의 확대 기대감, 지주회사 개편법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분명히 지주회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케미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방산테마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저평가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신성장 모멘텀으로서 봐도 충분하다. 밸류에이션과 성장성 모두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포트에 담고 좀 중기적으로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송도인 팀장께서 들고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습니다. 지난주와 종목 변동은 없었는데 한 주 동안 또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도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말씀 주신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깊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주윤 팀장님 종목 보겠습니다. 10위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10위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의약품, 이제 코스피 의약품 섹터는 연초 대비 53%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주도 업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대 간, 우려 간의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 대비 좀 주가 상승률이 좀 과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파이프라인 가치의 과대평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 특성상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타 업종 대비 높게 당연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파른 밸류에이션 상승 속도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 강세는 실적과 무관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리레이팅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을 좀 맞이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R&D와 관련한 스토리와 관련 뉴스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 저에게는 바로 종근당인데요. 3분기 매출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였고 이러한 기세는 4분기까지도 이어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타미플루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많은 신제품들이 출시된 상태로 오히려 매출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주력 파이프라인 임상 이슈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CKD506의 경우에는 유럽 1상 실험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해당 결과는 연내 중으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기술 수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헌팅턴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 임상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실적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파이프라인 임상 기대감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최초에 제시해드렸던 15만 5천 원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위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드웨어가 좀 과경쟁 상태인데요. 이러한 전자부품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휴대폰 시장은 성장 둔화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프리미엄 영역,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애플의 아이폰 X, 아이폰 8, 그리고 갤럭시 노트 8 같은 프리미엄 영역에서는 하드웨어의 상향 경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는 하드웨어 기능, 사양을 기반으로 둔 전략에 따라 승패가 좀 갈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업체의 전략 변화로 한국 전자부품 업체 점유율은 가격 상승과 함께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중에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는 자화전자를 이번에 새롭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에 듀얼 카메라 채택으로 카메라 모듈 및 자동 초점 부품 기업에 내년 매출과 이익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듀얼 카메라 채택으로 카메라 모듈 및 부품은 타 부품 대비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고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자동 초점 부품의 차별화된 기술, 자동 초점 부품 같은 경우는 좀 더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화전자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과거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던 2013년도 매출 수준을 넘어선 매출액 6,00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소자동차의 PTC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시대 새로운 성장 부품으로 육성함으로써 스마트폰 중심의 매출 구조를 좀 더 전기자동차, 가전부품으로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화전자가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라고 보고 있어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매입가는 지금 현재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보고 있고 1차 목표가액은 3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 종목은 BH입니다. BH는 북미 고객사, 디스플레이 RF PCB 물량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마진 확대를 감안해 본다라면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FPCB 품질 불량 이슈 그리고 북미 고객사 신제품 수요에 신제품 수요 부진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로 BH의 주가 변동성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양호한 4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도 시장의 걱정과는 달리 미국 고객사
제품 출하량이 4분기 대비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 증가세는 계속 유지될 거고, 내년 미국의 이제 북미 스마트폰 모델의 경우 제품 층수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H의 경우는 좀 앞으로 RF PCB 제품 이외에도 신제품이나 고객 다변화 모멘텀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 인식 모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이제 지문 인식 모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 제품이 추가될 가능성에 따라서 이런 BH의 수혜가 같이 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 플렉스블 OLED 패널은 가격 및 공급 이슈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패널 공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화권 업체도 납품이 된다라면 BH 제품 수요도 동반하여 좀 같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은 아이폰 X 부품주에 대한 제품 판매에 대한 부진 우려감으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는 좀 과도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폰 X의 고가 전략에 따른 내년 1분기 판매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품 감소 현황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IT주가 차익 실현에 따른 주가 부진을 겪으면서 부정적 뉴스에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 BH와 같은 기업에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위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지속해서 기업은행을 꾸준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가운데는 기업은행이 투자 메리트가 좀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적 상승도 기대되고 정부가 대주주라는 특성상 고배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간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기대감은 솔직히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투자 심리들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적 추이도 지켜본다라면 14년도부터 꾸준하게 순영업이익이 상승하였고요. 올해는 이미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당사의 실적 호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도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를 계속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리까지 인상됐으니 이제 더 마음 놓고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좀 실적 모멘텀 확보해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다 보니 타 종목보다 기업은행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배당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의 배당은 최대 주주인 이제 기재부의 세수 원천 중 하나로 이제 배당 이윤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렇듯 이번 달에 있을 이제 배당 및 내년 실적 성장까지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요. 목표가는 이제 18,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 역시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신규 포트에 새롭게 편입한 종목인데요.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주인데요. 당사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7억 6천만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228%가 큰 폭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20% 넘게 상승하다가 최근 주가가 다시 상승 사이클을 진입하기 전에 다시 이제 조정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좋은 매수 타이밍일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최근 20%가 급등했던 이유는 기존 배터리 사용 수명보다 3배가 향상됐던 이제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 시스템 개발 성공 소식과 함께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등과 같은 이제 전장 기기가 증가되고 있고 공회전 제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러한 시스템의 적용으로 이제 배터리의 수명 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연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비 감소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춘다라면은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터리 수명 연장에 대한 시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삼화전기가 개발한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좀 성장이 기대되는 좀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좀 더 빠르게 진출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1차 목표가에는 15,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근당부터 삼화전기까지 삼화전기는 신규 종목이었고요. 이지훈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봐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 문의하신 분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3,500원에 20% 있으시고요. 대응 전략을 여쭤보셨어요. 송동희 팀장입니다. 네, 우선은 신성 델타테크 한번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지금 이제 자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9월 18일이죠. 9월 18일 날 아주 큰 상승 온 이후로 주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고점 갱신하고 주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통 주가가 고점을 한번 찍으면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코스닥 자체의 어떤 그 수급 자체가 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신성 델타테크의 어떤 전반적인 펀더멘탈력으로 봤을 때도 좀 더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LG전자의 주요 매출처거든요. 세탁기, 에어컨, LCD 등의 전자제품을 이제 부품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데, 요즘에 LG전자 주가 흐름 좋죠. 굉장히 좋죠. 외국인 그 리포트가 LG전자를 또 주가를 목표 상향했듯이 LG전자의 어떤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데, 그에 따라서 신성 델타테크도 역시 실적 상승이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체가 조금 1% 정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5,200원까지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5,840원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매수 가격도 3,500원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 전략을 이제 펼치시고 고점을 뚫는 것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좋은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풀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볼게요. 2722님께서 CIS를 문의하셨는데 1,620원이 매수 단가시고 비중 25%십니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은 이지훈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이제 CIS를 1,62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CIS 같은 경우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 의무 생산제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좀 유예가 되긴 했지만, 전기차 생산 비율은 10%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2009년도부터 이제 의무 생산제가 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가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IS의 경우는 이제 중국 배터리 제조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 수주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국 수주 확대 가능성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도 좀 확보해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서 매수하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 따라 좀 주가가 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인한 이제 수주 급감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신규 수주를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받아주기만 한다라면 이러한 실적 개선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900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종목 상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상담 시간은 또 있으니까요. 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은 바로투자증권으로 가볼게요. 윤정식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주가가 좀 싸다라고 느끼는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우선은 웹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문광부에서는 이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8년도에 초에 앞으로 적용될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규제안에서는 대체적으로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당 베팅 한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24시간 접속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페이코를 통한 거래 상당히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 페이코의 월간 결제액은 3천억 정도였는데요.
2016년 대비한다면 2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12월에는 현대백화점에도 결제 서비스가 오픈을 하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 탑3에는 충분히 안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코가 결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페이코를 통한 광고도 도입이 예상이 되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2018년도는 이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7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장 저가 매수 포착주였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사도 좋을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송정인 팀장님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함께 볼게요. 네, 일단 5위는 대한광통신 한번 볼게요. 네. 자,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상승 추세 이어지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길었던 만큼 추가적으로 조정이 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한 21선 정도로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좀 윗꼬리가 생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 자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매수 자리가 거의 다 와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좀 싸게 잡으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은 다시 제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 광섬유 광 케이블에 대한 어떤 중국적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지금 광섬유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2성, 3성을 중심으로 4G가 현재 중국에서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성 도시는 5G로 바로 나아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도 광섬유 회사가 다 존재하지만 지금 사드 분위기가 좀 이제 완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대한광통신이 수출에 대한 중국으로 광섬유에 대한 부분을 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꽤 많이 그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지금 자체 가격도 지금 광섬유의 어떤 마진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한광통신이 또 투자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생산에 대한 공급 능력까지 올라가거든요. 가격도 올라가고 생산 능력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주가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5,660원 말씀드렸는데 좀 더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하기로 하고, 목표가는 일단 8,000원 부분을 일단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100원 정도로 일단 잡아보고 추가적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KMW 한번 볼게요. 자,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5G 관련된 종목이고요. 역시나 대한광통신처럼 좀 소폭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온 만큼 이렇게 좀 건전한 조정이 와주는 게 투자하시기에 편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5G, 평창올림픽 5G 시범 실검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KMW가 일단 중소형 5G 관련된 주 중에는 거의 탑픽 정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또 KMW의 무선 단말 통신 장비를 찾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몸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용 무선 단말기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수출이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 보시면 올해 턴어라운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매출액도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또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서 좀 중기로 좀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23,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사인을 다시 드리겠지만 좀 더 지켜보시고 제가 사인을 드릴 거고, 목표가를 우선 35,000원으로 일단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손절가를 2만원으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진에너지입니다. 자, 지금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니슨이
잘 나가다가 유상증자를 갑자기 또 한다고 실시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모멘텀이 좀 다소 쭉 떨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웅진에너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회사가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시설 투자의 확장에 따른 그런 시설 투자이기 때문에 좀 다소 좀 긍정적인 유상증자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웅진에너지도 지금 12 물량이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서 수급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9,080원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8,76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더 지지를 확인하고 턴을 하는 시기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단결정의 생산 능력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의 현재 추세를 보면 우선은 다결정은 좀 더 생산량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단결정 폴리실리콘은 좀 고효율 그리고 저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고효율을 내는 그리고 좀 고효율을 내면서 태양광 묘들이 작은 그런 제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결정 추세로 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결정이 좀 더 만들기 어렵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토지가 좁기 때문에 단결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세이고, 그리고 웅진에너지는 단결정 생산업체 중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이겼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한 200%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판단이 되고, 목표가를 12,000원, 일단 1차입니다. 1차. 손절가를 8,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 잘 잡은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지금 한 2%, 오늘 2.59%, 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 필요합니다. 자, IT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대형 IT주들은 어쨌든 내년도에는 17년도가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의 밸류에이션 대비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IT주들은 좀 더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중국 캐파 확대에 따라서 그쪽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반드시 포트 하나 중에 끌고 가셔야 되는 포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확장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증시가 내년도에 거의 3,000포인트를 거의 사실상 찍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뭐 투자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일단은 역시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최대 이익을 이끌어 갈 것이라 보입니다. D램의 어떤 가격의 견조함, 그리고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성장,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마진율도 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D 낸드 플래시에 좀 이익이 견조하지 않을까, 다들 우려 상황이 많은데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3D 낸드 플래시의 어떤 이익 마진이 좀 더 남을 거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OLED 쪽도 이제 출하량이 늘어날 거, 중소형 특히 OLED, 삼성 디스플레이 자체가 삼성전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OLED 출하량이 늘어날수록 이제 삼성전자의 이익이 많이 잡히는 거죠. 중소형 OLED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이익이 좀 늘어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매수가 260만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근처에 와 있습니다. 매수하시면 되고, 목표가를 1차로 350만원에 매도를 하고 손절가를 이제 245만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현 팀장님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투자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이지훈 팀장의 종목도 마저 보겠습니다. 5위 종목부터 공개해 주십시오. 네, 5위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새롭게 추천드린 종목인데, 이제 송도현 팀장님께서도 오늘 한번 포트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 리튬 2차 전지용 양극 소재 전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에코프로는 지난 15일
4일부터 이제 코스닥 150 종목에 새롭게 합류한 종목입니다. 이번 코스닥 150 편입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이제 호황기를 앞두고 2차 전지 핵심 소재 사업에 대한 실적 및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된 결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은 NCA 계열 양극 소재인데 지난 9월에 이제 충북 오창 지역에서 신규 공장인 4번째 공장을 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생산 능력을 470톤에서 970톤 수준으로까지 확대하면서 현재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테슬라에서 세미트럭을 공개했는데 예상대로 배터리 팩에 대한 용량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 의미는 앞으로 NCA 재료 수급은 더욱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료 공급 단선에서 보면 NCA 시장에서 일본의 SMM이라는 업체와 한국의 에코프로만이 최근에 의미 있는 캐파 증설로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에코프로의 전지재료 업황은 가격과 물량 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확보해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의 3분기 매출액은 예상치와 부합하였지만 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내년 이제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회계 처리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회계 적용은 이제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전지재료 업황과 당사의 증설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최근 코스닥 시장이 700선 중반대에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다음 달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가 예고된 만큼 코스닥 강세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해당 종목의 매력은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현재 가격에 매입을 해주시고 손절가는 32,000원, 1차 목표가액은 4만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 종목은 KT엔지입니다. 지난 15일 아이코스 판매 업체인 이제 경쟁사죠. 한국 필립모리스가 내일 20일부터 아이코스에 이제 꽂아서 사용하는 이제 전용 담배 히치의 소매 판매가를 4,300원에서 4,500원, 그러니까 200원을 인상할 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쟁사의 가격 인상은 중기적으로 전자담배 점유율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포지션이고요. 향후 KT엔지도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필립모리스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KT엔지는 시장 점유율 경쟁에 좀 더 유리해졌고요. 현재 전자담배 시장에서의 확대 속도가 아이코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KT엔지의 전자담배 핏의 경우 내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좀 유통만 해준다라면 내년 2분기에는 담배 시장의 점유율에서 KT엔지 전자담배 핏이 점유하는 부분은 5%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필립모리스의 이제 아이코스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에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를 달성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코스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내수 판매량의 부진, 그리고 이제 워낙 강세에 따른 수출 담배 수익성의 부진 등으로 4분기 실적은 좀 다소 부진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 실적 모멘텀 부재에도 불구하고 주당 3.5% 정도의 배당은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밸류에이션과 이제 실적 기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네. 목표가에는 14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종목은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이거 오늘 제가 이제 수익률 자랑 시장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 게임 시장은 올해 대비 좀 월등히 치열한 경쟁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년에 대규모 이제 신작 게임들이 출시될 거란 이야기인데요. 이 중 대형 게임사 중 하나인 넷마블 게임즈의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출시했던 이제 테라 M의 경우 이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해서 출시 당일날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세븐나이츠 2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거대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코스피 200의 유동 주식 비율 변경에 따라서 이제 수급 이슈로 인해서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는 최근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제 퍼블리싱 역량과 다수의 IP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보유한 장점들이 내년에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리니지2 레볼루션을 필두로 한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에서 이제 중국 판호는 연초에 이미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판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중국에서 허가를 받아서 게임을 출시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 한중 관계가 개선되었고 중국 정부의 판호 정책이 변경된다라면 가장 빨리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고요. 시기는 빠르다면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이제 중국 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요. 이제 판호 승인을 받게 되면 과금 시스템이 포함된 최종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곧바로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중국 실적이 주가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 넷마블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까지는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추천을 드렸을 때는 목표가액 20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넷마블 게임즈 주가가 20만 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목표가액은 상향 조정을 해서 22만 원을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지난 12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문제 해빙기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콜마, 뿐만 아니라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이제 OEM 회사들의 주가가 동반하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는 하긴 했지만, 정작 양국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데에 대한 따른 이제 불안 심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불안 심리가 작용했던 거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최근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올해 한국 법인의 화장품 부분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중국 의존도가 좀 높았던 원브랜드 샵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한국콜마의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의 긍정적인 시장 환경 변화를 통해서 내년 1분기 이후 원브랜드 샵의 이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어 동사의 이제 내년 내수 화장품 부분 두 자릿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사 주문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서 올해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던 이제 북경 콜마는 4분기부터 공급량이 크게 다시 회복되고 있어서 4분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61%가 증가한 250억 원을 달성하면서 외형 성장을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약 부문 역시 올해 증설 효과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반영돼서 제약 그리고 화장품 이 두 가지 모두 내년에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서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정보를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1차 목표가액은 93,000원을 한번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J ENM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넷마블 게임즈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핵심 채널이었던 TVN의 월간 시청률과 좀 주가가 연동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넷마블 게임즈가 상장한 이후에는 시가총액은 넷마블 게임즈의 지분 가치에 연동되는 모습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데요. 상장 이후 두 회사 간의 주가 간의 상관계수가 무려 0.92에 좀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넷마블 게임즈를 추천드렸던 건 역시 당연히 CJ ENM의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도 같이 내포되고 있는 의미였었고요. 또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분사 후에 상장하였지만 CJ ENM이 지분을 71%를 보유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된 드라마 같은 경우는 CJ ENM의 TVN이라든지 OCN에서 유통이 되고 있죠.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과는 모두 CJ ENM의 성과로 반영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치 상승 역시 CJ ENM의 상승으로 좀 귀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이미 드라마 시청률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은 또한 CJ ENM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CJ ENM의 영화 부분인데요. 영화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이 한 10%에 15% 비중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영화 최근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1987의 개봉 역시 앞두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노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국 영화 대작이 좀 몰리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 이유는 최근에 이제 추석에 대한 이제 개봉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강철비라든지 신과 함께 등의 대작들이 개봉이 지연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때 대작들의 흥행 경쟁이 좀 과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봉을 앞둔 1987의 경우에는 이제 BEP 관객도 이제 손익분기점이 43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유사한 영화 사례들을 봤을 때 1987과 같은 소재의 영화는 BEP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줘서 이번 실적 역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게임즈 자회사의 실적 성장과 영화, 예능, 사업 등의 이제 호시적 등등을 반영을 해본다라면 현재 주가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1차 목표가인 여전히 이제 102,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지훈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의 포트에 겹치는 종목이 하나 있었죠.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는 에코프로였는데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수고해 주셨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5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코스피가 상승폭을 좀 줄였고 코스닥은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특히 0.8% 밀리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도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